최근에 친구와 연애 상담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외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저는 헤어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을 기다렸답니다. 그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지만 연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의 연락이 없는 동안에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 친구가 엄청 친한 절친인데 내가 이럴 때일수록 헤어지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우선일까? 라고 고민했습니다. 결국은 강경하게 얘기하지 못했고요. 저만의 해답으로 내 마음을 들려주는 것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겠다 라고 생각해서 결혼할 만한 사람에 대한 제 생각을 글로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해서 너도 생각을 정리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죠. 그리고 바로 친구에게 너무 고맙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 남자와 다시 사귄다며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1시간을 넘게 통화했는데요. 제가 잘 이야기한 건지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평소에 공감을 잘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대화는 잘 하고 계셨나요? 대화라고 하면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소개할 대화 방법으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공감 기술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였던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요, 바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작가는 칼럼니스트로 일하면서 수많은 현명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격언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저 우리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도록 도울 뿐이다.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그저 들어주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말하는 사람이 고민하는 것을 상담하면서 나약함을 드러낼 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떨쳐낼 만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용기를 발휘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책에서 읽어보니 최근 친구의 고민 상담에서 내가 잘 얘기했구나,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친구의 남자친구가 외도를 해서 그 남자와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는 게 괜찮냐고 물었을 때 제가 당연히 헤어져라, 계속 사귀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찔리는 건 처음에 그 외도 얘기를 들었을 때 헤어지는 게 낫겠다 라고 하긴 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 만남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쉽게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할 때 너무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 상황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사귀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함께 생각해 주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로 엄청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절친의 남자친구가 외도를 했는데 내가 그 결혼을 극구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말이죠. 외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아마 그분은 또 외도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해서 저도 처음에는 엄청 강경하게 헤어져야 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친구도 많이 놀랐을 텐데 생각 정리, 감정 처리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의사결정, 해결 방안을 먼저 제시했던 것이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성급한 일반화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책에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 처음에 외도를 알게 된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다르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을 적용해보면 친구가 생각과 감정 정리를 위해서 대화를 더 길게 나눴을 것 같더라고요. 다행인 건 최근 전화에서는 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공감 기술 키우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공감의 기술은 훈련을 통해서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5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저 인생의 온갖 돌팔매와 화살을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책에서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공감 기술을 키우기 위해 고통을 느끼면서 잘 견디며 살아보자 라는 거예요. 작가가 만나 정말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 대부분은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 시련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방어 기제를 모두 내팽개쳤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경험하는 고통의 순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대화, 방법을 이 책에서 꼬집고 있더라고요. 바로 고통의 순간을 감추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저도 방어 기제를 내팽개쳤어요. 제가 크게 성장했다고 느낀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트라우마에서 해방되었다고 느낀 경험이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친구들에게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이혼이 흠이 되는 것 같아서 꽁꽁 감추며 살았거든요. 근데 20살이 되고 나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했고 친구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그날 엄청 울면서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었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전 시련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강화하지도 않았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수학여행에서 친한 친구들이 자기 부모님들도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청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것을 느꼈냐면 내가 힘들 때 타인도 비슷한 경험, 힘든 상황을 들려주면 아 그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친구들이 힘들 때면 제가 더 힘들었던 상황을 얘기했어요. 다시 꺼내기 힘들고 기억하기 싫은 얘기일지라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통, 시련을 견디는 것이에요. 그리고 친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나의 고통과 시련의 이야기도 꺼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저는 이 용기로 인생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이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나만의 꽁꽁 숨겨둔 고통과 시련의 이야기가 있다면 꼭 누군가에게 얘기해보세요. 밖으로 여러 번 표현해보세요. 그렇게 방어 기제를 내팽개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공감 능력을 높이는 것은 공부하고 이해하는 지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체를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냥 두 사람이 신체적으로 가까이 있고 서로를 믿을 때 또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거나 가볍게 껴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정을 느끼면서 시야를 넓혀준다고 하네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여러분은 대화할 때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면서 대신 의사결정을 내려주지는 않았나요?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감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의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난에 맞서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방어 기제로 꽁꽁 숨겨놓지 말고 오픈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개방적인 삶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책과 관련한 삶에 적용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계정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